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나온 FSD 베타 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루다 나왔는데 성능은 환상적입니다. 몇 가지 이미 영상이 쏟아지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 받으신 분들이 열심히 지금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고 계셔서 지금 영상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제 세밀하게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더 디테일하게 아마 조만간 업데이트를 해주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게 EAP라는 게 Early Access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마 요청을 하면 있다라든지 어떤 때는 이렇게 테슬라로부터 이메일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몇 가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서 뭐 따로 어떻게 선을 다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상당수가 테슬라 인플로이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베타 테스트니까, 특히 이거는 거의 레벨 3를 넘는, 레벨 3에 준하는, 일단 완벽하진 않지만요, 거기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마 이걸 무차별로 뿌렸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인플로이 위주로 뿌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라운드바웃 같은 것을 돌아나갈 때 주저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판단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비전만으로 이제 트레이닝이 돼서 이제 레이더를 버렸죠. 그게 팬텀 브레이킹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비전에만 의존하게 되고 판단을 빨리빨리 즉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를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데다가 바로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거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깜빡이를 켜서 들어간다라든지. 이건 이제 미시건에 계신 유튜버님의 이제 영상인데, 원래 그전에도 이런 어두운 길에서 비포장도로를 참 잘 가는데 거기서 이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한다라든지 이걸 아주 부드럽게, 전에는 판단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판단력이 확연히, 여러 영상들을 봤을 때 확연히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써보니까 이미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더 바뀌었죠. 이제 많은 정보를 비전에만 의존해서 빨리빨리 이제 더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좀 이제 보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근데 아직은 레벨 3까지는 완벽히 못 간 것으로 보이지만, 밤에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인식해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간다라든지,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이 주차장입니다. 테슬라 매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알아서 그냥 이것도 들어가죠. 전혀 길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규정되지 않은 도로를 이 테슬라 매장 앞을 가는데, 지금 저 보면 앞에 토요타 차가 지금 캠리가 중형 세단에서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예측 불허한 상황인데 저 차가 나오는데 저걸 봤다가 인식을 하고 지금 보면 파란 선으로 그걸 비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판단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한 자율주행의 초석이 이미 다져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전혀 대처가 안 됐거든요. 주차장에 돌 수는 있었는데, 한밤중에 좀 변수가 낮춘 다음에 돌 수 있었는데, 지금 대낮에 차가 나오는 것들을 보고 인식해서 그걸 피해 간다라든지 루트를 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밤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옆에 이제 길가에 차들이 서져 있는 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이제 루트를 이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라인도 훨씬 더 정확히 인식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느낀 거는 비약적으로 퍼포먼스가 발전한 건 맞습니다. 확실히 전에 비해서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만만치 않게 에러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파란불이 켜졌는데 지금 라인은 좌회전 쪽으로 그리고 있는데 저 오는 차 때문인지 지금 굉장히 허둥지둥 되죠. 그러다가 빨간불에 좀 움직이다 다시 쓰는, 판단이 안 선다라든지, 보면 여기 아예 정지선에 가서 서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쓰지 않고 지금 이 표지판과 여러 공사구간 경고 때문에 그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쓴다라든지, 아직까지 에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에러는 전에도 이제 힘들었는데 이건 사람이 해도 좀 쉽지가 않죠. 이거는 왜냐하면 고속화도로인데 고속화도로 두 개를 점핑하는 겁니다. 이거 눈치 보고 가다가 이제 중간쯤 가서 다시 또 꺾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차들이 오니까 허둥지둥 되는 모습. 그래서 결국 운전자가 개입하는 모습. 전에도 이분이 베타 8 버전으로 여러 번 그 드론까지 띄워놓고 여러 번 테스트했는데 한 6번에서 한두 번 성공했나요? 아마 이번에는 성공률이 더 올라가겠지만 이 정도 성공률로는 아직 자율주행을 하긴 턱없이 부족하죠. 다른 실패 영상인데 결국은 못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도 여전히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결국 사람이 또 실패한 것만 너무 이야기를 했나요? 또 끝내주는 거는 얼마나 상황 판단 능력이 빨라졌냐면은 빨간불인데도 이제 비보 우회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턴 레드가 없으면은 이거를 우회전을 하거든요. 한국처럼 이제 우회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바로 해버리는 주저없이. 그러니까 전에는 좀 그래도 눈치를 본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나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부자연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빨라졌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좋아졌다. 이는 레이더를 버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의 학계에 있는 모든 지금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고 그 앙상블로 최대한을 뽑아낸 다음에 데이터를 다 때려 넣어서 자기들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이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나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닌 게 오늘 그게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이는 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그냥 데이터를 넣고 단순 트레이닝이 아니라 레이더 버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한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바로 리포트를 계속 누릅니다. 그 리포트한 게 서버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처음 트레이닝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나오자마자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 정도 지금 초기 품질인데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는 건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완성형에 가깝게 가지 않겠냐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베타 10 정도가 지금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지금은 완전히 그 안에 아키텍처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지금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보고 와서 받아서 다시 트레이닝 하는 과정 아마 몇 번의 패치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딱 성능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를 계속 넣으면서 퍼포먼스가 증가되는 구간이 있지만 어디선가는 현재 이런 아키텍처, 현재 방법으로는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도 이 정도의 성능을 올린다라면 테슬라는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진짜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다음번에 이 정도의 점핑을 못하고 약간 이제 수그러드는 걸 보여주면 이제 아마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뚫어야 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기대했던 자율주행이 아닐지언정 전에 비해서 엄청난 성능을 이끌었기 때문에 다음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포텐셜을 기대할 만한 현재 위치이고 그리고 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레이더 버리고 퓨어 비전만으로 다시 알고리즘이나 그런 트레이닝하는 아키텍처를 다 재정비하고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데이터를 다시 쌓아야겠죠. 이 방식에 맞게. 이게 바로 딥러닝의 단점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플렉스블한데 물론 트랜스퍼 러닝이나 이런 게 있지만 조금씩 바뀌어도 그게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데이터에서는 영향력이 더 크니까 이걸로 이제 데이터를 엄청 얻겠죠. 이게 테슬라의 장점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얻기가 데이터를 얻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테슬라는 순식간에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키텍처를 바꾸고 뭘 바꿨을 때 바로바로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빠른 트레이닝이 이게 테슬라만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장점이자 테슬라만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킹 오브 알파도 테슬라의 글이 숏을 친다라든지 부정적으로 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요즘은 이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게 AI 로보틱스 컴퍼니다. 이제는 점점 테슬라가 이런 FSD 9 버전을 통해서 진정한 AI 이제 회사로 거듭나는
거듭났다라고 거의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초입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10에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점핑만 보여준다라면은 아까 그런 주차장에서의 그런 테슬라 매장을 다시 가는 그런 상황 판단이 빨리빨리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의 행동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면 이제 진정한 AI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쟁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킹 오브 알파가 크루즈도 여기선 비판을 좀 했는데 너무 이제 보수적이고 관리적이고 좀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는 기존 내연기관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걸리는 것들이 많죠. 노조라든지 워낙 조직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연구비를 많이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때로는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직이 가볍고 한 포인트를 몰아서 전사적으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현재 기술에 거의 엄청난 투자와 리소스를 굉장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든지 R&D as crazy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래서 전망이 밝은 거고 이로써 저는 베타 10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테슬라답게 저도 결과를 보면 조금 실망스럽지만 이런 점핑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포텐셜을 크게 갖게 하는 테슬라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